나는 내 팔을 잡은 선영의 손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쳐서 떼어냈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는 혐오의 표정을 담아 선영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우리에 대한 게 쿠팡에서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했어. 폴은 신중하게 반찬을 젓가락으로 고르면서 입을 열었다. 관리자라는 위치가 쿠팡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건 이해했는데 그래서 더 그 관심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는데 좀 철없는 얘기처럼 들릴 건 아는데 뭐 어쨌든 마지막 날에 그게 되긴 했네. 말을 마친 폴은 내게만 보여주는 예의 그 개구진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특히 가벼워서 나는 덩달아 웃음이 났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특별하지만 고된 경험이었다. 그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되짚어 보니 폴의 미소가 특히 가벼운 무게로 살랑이는 이유를 더 잘 알 것 같았다. 미진 사원님? 폴이 깻잎 무침 한 장을 떼어내 내 밥 위에 얹어주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함께 고추참치 캔 하나를 내 쪽으로 밀고 있는 손이 보였다. 반갑다. 너무 오랜만이네. 내 이름을 부른 목소리의 주인공은 근화사원이었다. 쿠팡에서 패거리 만들기를 좋아하고 소문 퍼뜨리기를 특히 즐겨서 선영과는 죽이 아주 잘 맞던 바로 그 사람. 근화사원 뒤쪽에는 그녀와 자주 어울리는 여자들 두엇이 차마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겠다는 듯 비스듬히 서 있었는데 근화사원이 총대를 맨 느낌이지만 그녀 자신의 표정도 개운한 느낌은 아니었다. 고추참치 좋아하나? 근화사원 패거리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폴과 나는 어리둥절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내가 근화사원이 내민 고추참치에 시선을 두지도 않고 그저 그녀의 의도에 대해 궁금해하며 쳐다만 보자 그녀는 멋쩍은 듯 두 손을 잡아 쥐어짰다. 오늘 폴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사과할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 사과요? 나는 근화 사원이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선영 사원이 그렇다니까 믿은 것뿐이야. 남녀가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게 흠이 아닌데 선영 사원이 미진 사원님이 이 남자 저 남자 찔러보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는 좀 그래서 결국 소문이란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서 퍼지기 마련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진위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근화사원 같은 사람이 사과를 한다는 게 나름 대단한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했다. 시기와 질투, 네 편 내 편 가르기에 혈안이 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거였다. 나는 근화사원이 더듬더듬 하는 말을 들으며 폴의 얼굴을 살폈는데 폴은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만 짓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미 다 끝난 일로 느껴졌던 게 분명하고 지금 이 상황, 근화사원이 사과를 웅얼거리며 우리의 점심시간을 방해하는 게 당황스럽기만 한 것 같았다. 나는 폴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그를 본 건 아니었다. 나는 근화사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대한 가치를 당장 높게 평가하기는 했지만 그게 곧 근화사원을 냉큼 용서할 거라는 뜻도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내가 듣기에도 말의 내용과는 달리 고마움의 감정이란 게 전혀 섞이지 않은 말투로 근화사원이 기다리는 대답을 건넸다.
폴은 내 심드렁한 대꾸에 다소 놀란 것 같았는데 그건 근화사원과 패거리들이 놀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근화사원과 그 패거리의 사과라는 게 결국 자기 마음 편하자고, 우리는 이제 다시 볼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나 차려보자고 하는 짓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애초에 미안한 감정이란 걸 아는 사람이라면 불분명한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이야기라고 해도 나팔수 역할을 기꺼이 떠맡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근화사원을 용서하겠다는 말은 할 수 없었고, 그녀와 그녀의 패거리들이 편한 마음으로 우리를 추억하길 바라지도 않았다. 내가 더 이상 말을 섞을 의도가 없음을 보이듯 눈을 내리깔고 식사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근화사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움찔거리기만 했다. 마침내 자리를 떠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근화사원이 한 발을 떼는 게 보였지만 곧 우뚝 멈춰섰다. 이런 말 듣기 싫을 수 있는데 또 무슨 소문을 전하려는 걸까? 나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은 실망감에 깊은 한숨을 애써 누르고는 근화사원의 눈을 마주 보았다. 선영사원 조심해. 아직도 뭔가 있어. 사원님을 그냥 두지 않을 기세가 남았다고. 나는 오늘 나처럼 오랜만에 선영이 쿠팡에 출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있었다. 생각해보면 선영에게는 늘 꿍꿍이 속이 있었으니 뭔가 있다는 말이 새로울 건 없었지만 근화사원의 눈이 번뜩이는 걸 보고 있자니 약간 긴장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 주었고 근화사원은 자기 말을 귀담아 듣는 눈치인 게 맘에 들었는지 턱을 치켜들고는 패거리들을 이끌고 줄지어 식당을 나갔다. 점심을 먹은 후 일찍 들어가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폴이 떠나고 나는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휴게실에 정윤과 함께 앉아서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마셨다. 아침까지 정윤과 나는 더없이 기분이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은 정윤의 기분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초조해 보여서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좀 불편해 보이는데? 정윤은 자신을 둘러싼 먹구름을 떼어내려는 듯 머리를 털었고 별거 아니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폴님은 어떻대요? 백수되는 기분이? 나는 정윤이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리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캐고 싶지는 않았기에 장단을 맞춰 대답해 주었다. 당연히 좋겠지. 쿠팡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라고는 없는데 관리자는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래서 나도 선우 씨가 백수 되는 게 너무 좋아. 뭐야, 먹고 살 걱정은 안 해요? 그러게, 왜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둘 다 나이만 먹고 철딱서니가 없는 건가?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뭐 굶어 죽기야 하겠어? 나는 가라앉은 분위기를 돌려보려 실없는 농담을 하고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정윤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세 다른 생각에 빠져든 것 같았다. 정윤아, 진짜 별일 없는 거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너를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정윤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무슨 일인지 털어놓는 대신 그녀의 입에서는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따 갈 때 나 꼭 보고 가요. 응? 폴림이랑 같이 갈 건 아는데 가기 전에 나 꼭 보고 가라고요.
나는 그게 정윤에게 무척 중요한 무언가처럼 느껴져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폴과 함께 퇴근하는 나는 주차장으로 가야 했고 정윤은 셔틀버스를 탈 거였으니 분주한 퇴근길에 오늘은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도 아닌데 꼭 자기를 보고 가라고 한 이유가 뭔지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나는 그저 정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다. 분명 무언가 묵직한 고민거리가 정윤의 마음에 가라앉아 있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내게 꺼내놓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게 꼭 오늘, 지금일 필요는 없었다. 정윤과 헤어져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계단에 들어섰을 때 나를 기다린 게 분명한 선영과 마주쳤다. 나는 선영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선영은 내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걸 그저 보고 있을 작정이 아니었다. 선영은 나를 가로막았고 내가 뿌리칠 게 뻔한데도 내 팔을 잡고 빠르게 말했다. 퇴근하면 주차장에서 잠깐 봐. 셔틀 탈 거 아니지? 폴이랑 갈 거잖아. 나는 내 팔을 잡은 선영의 손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쳐서 떼어냈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는 혐오의 표정을 담아 선영을 보며 생각했다. 폴이 자차로 출근했다는 건 얘가 또 어떻게 알았을까? 한동안 쿠팡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정윤이 알려줬는데 왜 다른 날도 아닌 오늘 또다시 얼쩡대고 있을까? 나 너랑 얘기할 거 없어. 그게 어떤 얘기든. 잠깐이면 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 너한테 무슨 얘기든 하자고 하지 않을게. 작업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속속 계단에 들어서자 계단 중간에 서 있던 우리는 그들의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빨리 결정하고 더 빨리 작업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선영의 말대로 폴과 함께 가려면 퇴근 후 주차장으로 가야만 했고 잠깐 시간을 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 찜찜한 기분은 대체 뭘까? 나는 답을 재촉하듯 눈을 빛내며 내 길을 막고선 선영을 뚫어져라 보면서 그 애의 의도를 알아내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진짜 잠깐이어야 해. 내 대답에 선영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이자마자 금방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게 뭐든 내가 선영의 맘에 드는 대답을 한 게 분명했으니까. 너 내 차 알지? 내가 차 옆에 있을 거니까 찾기 어렵지 않을 거야. 용건을 마침내 끝낸 선영은 주저없이 나를 지나쳐서 계단을 올라갔고 나는 빠르게 멀어지는 선영의 뒤를 힐끔 보고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발을 디뎠다. 나와 사람들이 계단을 밟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게 꼭 빠르게 쿵쿵거리는 내 심장 소리 같아서 불안하기만 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가 볼 일은 더 이상 없어. 나는 퇴근 후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정윤을 만나기 위해 퇴근 체크아웃을 한 후 사물함 근처에 서서 기다렸다. 나와 달리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지 정윤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체크아웃 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지금 맥없이 서 있는 것보다 당장 선영과 만나서 무슨 얘긴지 빨리 듣고 다시 와서 정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 다른 때 같았다면 선영을 더 기다리게 만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쩐지 초조함이 밀려들었고 불쾌한 일을 빨리 해치우고 싶었던 마음도 컸다. 선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정윤에게 그 말을 재빨리 옮겨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더해지자 나는 걸음을 좀 빨리 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나는 가는 길에 보이는 폴의 차를 지나쳐서 선영의 차를 찾았다. 폴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선영의 말을 빨리 들은 후에 정윤을 만나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는 폴과 합류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폴이나 정윤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거였다. 예전에 우리가 친구였던 시절에 여러 번 교회에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을 때 탔던 선영의 차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선영의 차는 흔하디 흔한 흰색 차였지만 나를 먼저 발견한 선영이 차 옆에 서서 손을 흔드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선영은 이렇다 할 말 없이 먼저 운전석에 올라탔다. 나는 잠시 서서 운전석에 탄 채로 핸들에 손을 올린 채 까딱거리는 선영을 차창으로 보았고 아직은 사람들이 없는 주차장을 한번 쑥 돌아보고는 조수석 문의 손잡이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정윤이 기다릴 거라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나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조수석에 엉덩이를 내려놓았고 차 문을 닫았다. 나는 차 문을 닫는 순간이면 늘 순식간에 세상과 차단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그랬다. 나는 고요하기만 한 차 안에서 선영과 단둘이 앉아 있었고 그녀가 무슨 말이든 하기를 기다리며 선영에게 고개를 돌렸지만 거기까지였다. 나의 기억은. 나는 곧 정신을 잃었다.